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대장균은요, 한 마리도 없어야 돼요. 왜? 대장균은 똥균이니까요. 100cc에서 한 마리도 없어야 된다. 하지만 일반 세균, 우리 손에도 이 세균이 막 붙어 있는데 이 손으로 과자도 집어먹고 이렇게 빨아먹고 하잖아요. 있어도 돼. 얼마나? 100마리가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1cc에 100마리 이하여야 될 것. 대장균은 한 마리도 없어야 된다 이거죠. 밀스 라인케 현상, 이게 뭐죠? 상수도 관리를 해가지고 감염병을 없앴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물이 더러워가지고 별의별 병이 다 걸렸잖아요. 콜레라, 장테푸스, 파라티푸스 이런 거 다 막 우물물 먹고 걸렸단 말이죠. 상수도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수인성 감염병 환자의 발생률을 줄였다. 이게 밀스 라인케 현상입니다. 이타이 병의 원인 물질은요, 카드뮴이에요. 카드뮴. 카드 이빠이 긁었다 이렇게 암기해도 되겠죠. 기내미 사건. 가자미도 아니고 기내미는 뭐야? 일본에서 발생했던 수질 오염 사건이래요. PCB가 주 원인이었다. 수질 오염의 지표, 요 문제에 유력하지 않나요? 이건 거의 매번 나오는데요. 용존산소, DO, 디졸브드 옥시즌,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요. 이게 물속에 산소가 많으면 깨끗한 물일까요? 더러운 물일까요?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DO, 용존산소가 많으면 깨끗한 물이다. 이게 적으면 더러운 물이다. 이거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차가운 물은 깨끗한 물이다. 부유물질이 많으면 더러운 물이다. 미지근한 물은 더러운 물이다. 찬물은 깨끗한 물이다. 바닷물은 더러운 물이다. 이게 다 기출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염분이 높으면 더러운 물이겠죠. 용존산소는 감소하는 거예요. DO가 높으면요, BOD, COD는요, 반비례 낮아집니다. BOD, COD가 뭐예요? 부유물질이 많아요. 유기물이 많아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BOD. 바이오, 옥시즌, 디졸브드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BOD, COD가 높으면요, 더러운 물입니다. DO가 높으면요, 깨끗한 물입니다. DO가 낮으면요, 더러운 물입니다. BOD, COD가 낮으면요, 깨끗한 물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DO와 BOD, COD는 반비례예요. DO가 높으면 BOD, COD는 낮은 거고요. BOD, COD가 높으면 DO는 낮은 겁니다. DO가 많아지면 깨끗한 물, BOD, COD가 많아지면 더러운 물이에요. 요걸 기억하세요. 물에 정화법이 있습니다. 자정작용. 사람이 손을 안 대도 알아서 정화가 되는 거는요, 침전, 가라앉고요, 분해, 희석, 일광소독. 혼자 가라앉고요, 혼자 미생물 분해돼가지고요, 희석돼가지고요, 햇볕 받고 소독되는 거는 혼자 자정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인공적으로 정화하려면은요, 침사지, 큰 건더기를 걸러냅니다. 침전지 가라앉히고요, 여과지, 그리고 소독, 염소 소독하겠죠. 도시하수 처리법의 순서,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활성온이법, 염소소독, 급수. 폐기물 관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쓰레기 처리법은요, 땅에 묻어버립니다. 매립법. 그냥 묻어버려요. 그런데 부피도 많이 쳐줘야 하고 더 이상 묻을 곳이 없겠죠? 소각 처리가 가장 위생적이고 이 부피도 줄여들어요. 하지만 이 소각장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고요. 태웠을 때 대기 오염이 있다. 매립법보다는 낫지 않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땅에 묻어버립니다. 매립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쓰레기 처리법은 매립법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식중독균은요, 포도상 구균이었죠. 다이옥신은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안 생겨요. 하지만 태웠을 때 생깁니다. 생활 쓰레기 중에 전선, 비닐 또는 폴리여마 비닐, 폴리여마 바이페닐 이런 거를 분해할 때 생성된다. 몸속으로 들어가서 지방 조직이 축적된대요. 여성의 생식력에 영향을 미친다. 태울 때 발생한다. 퇴비처리법, 종전국시 나왔죠? 음식물이나 낙엽 등을 처리해서 퇴비로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요번에는 매립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식중독균 중요하죠? 독소용 식중독에는 3가지가 있어요. 보웰포, 보톨리뉴스, 웰치균, 포도상 구균이 독소용 식중독입니다. 보거중독, 테트로도톡신이죠? 남성 호르몬은요,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이름 헷갈리지 마세요. 이 파트가 중요합니다. 식중독균. 장염 비브리오균은요, 어필에 먹고 걸린다. 포도상 구균은요,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 먹고 걸린다. 학교 급식, 군대에서 급식 먹고 걸린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균, 잠복기가 가장 짧다, 포도상 구균이죠. 돼지고기 삶아 먹어. 돼지고기 덜 익혔을 때 발생되는 식중독, 살모넬라균. 우리 계란도요, 물에 씻어서 먹어야 돼요. 먹기 직전에 이렇게 수돗물에 헹궈서 먹어야 된다. 이게 요양보서 국가고시에 나왔잖아요. 안 그러면 살모넬라 균에 중독된다. 돼지고기, 날고기, 닭고기, 살모넬라 균이 있습니다.
통조림 먹고 걸렸어? 통보, 보톨리누스균이에요. 햄버거 먹고 걸렸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5-0157입니다. 0157이 뭐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이 표시예요. 세균성 식중독, 아장살장, 아리조나, 장구균,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균, 이건 다 세균이라는 거죠. 독소형 식중독, 보톨리누스, 웰치균, 포도상구균, 엘리뇨, 라니냐, 핍뇨, 다뇨. 핍뇨는 요비중이 높아요. 다뇨는 요비중이 낮습니다. 물리적 보존법이 뭐죠? 첨가물 없이 그냥 자연 상태로 보존하는 게 물리적인 보존법이에요. 그냥 자연 건조하거나 냉동 냉장하거나 그냥 끓이는 가열법 또는 저온살균법이 다 물리적인 보존법입니다. 저온살균 온도요 60에서 63도 또는 63도에서 65도예요. 60도대이다. 화학적 보존법은요, 소금이든 설탕이든 뭔가 화학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염장법, 당장법, 이게 바로 화학적인 보존법입니다. 첨가물에 의한 보존법, 절임법, 염장법, 당장법, 방부제 이런 거요. 방부제는 세균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장과 번식을 억제합니다. 와, 너 미모가 방부제 먹었다. 이게 뭐예요? 늙는 것을 억제했다 이거예요. 환경보건 문제 한번 스피드하게 풀고 마무리할게요. 공기의 오염과 인공연료, 도심의 온도가 높다? 열섬이죠. 인체에서 비타민 D가 형성되도록 작용하고 도르노선이 있는 광선은? 도르노선이 뭔지 모르는데 건강선이래요. 비타민 D, 자외선이 살균작용했지. 자외선, 비타민 D는 자외선하고 연결하세요. 자외선은 피부에도 안 좋긴 하지만 비타민 D가 형성되니까 받긴 받아야 된다. 수질오염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OD죠? 이게 높을수록 수질오염은 높다 그랬습니다. BOD, COD가 높을수록 더러운 물이다. 작업 환경의 물리적 유해인에 해당하는 것은 진동, 레노 증후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습지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협약, 람사르 협약. 물의 오염도 지표 중에서 용존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염분이 높을수록 용존산소가 감소한다. 찬물은 깨끗한 물이다. 바닷물은 더러운 물이다. 부유물질이 많으면 더럽다. 미지근한 물도 더럽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염분이 높다는 것은 용존산소, 깨끗한 물이 아니라는 거니까 감소한다. 식품보존법 중에서 화학적인 보존법은 절임법, 당장법, 염장법 이런 거요. 음식 찌꺼기나 낙엽 등의 가연성 쓰레기의 분유를 혼합해서 세균, 방사선균, 곰팡이 등을 비료로 만든 거 퇴비법이다. 그냥 묻는 거 매리법이다. 태우는 거 소각법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 이상기후가 증가한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있다. 유기물질의 과다 유입으로 발생한 수질오염 상태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아진다. BOD, COD가 높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2차 대기 오염물질은 O, 알스케펜, O, 오존, R, 알데히드, 스모그, 케톤, 펜은 펜이죠. 포도구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장독소이다. 독소형 식중독, 보톨리누스, 웰치균, 포도상구균은 독소형 식중독이다. 고도 20-30km의 대기층에 있으며 태양의 자외선을 일정하게 막아주는 곳은 오존층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대기 오염 현상은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된 산화물이 대기층에서 산화되어 있다가 지상으로 강하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철제 구조물 부식 등의 피해를 준다. 산성비죠. 산성비의 원인물질 SO2, 이산화황, 아황산가스다. 어패류를 먹은 다음날 하면은 장염 비브리오군 가세요. 어패류를 먹은 다음날 설사, 복통, 구토, 발열 등을 호소할 때 장염 비브리오균을 의심한다. 가장 우수하며 토지가 적게 들고 파리와 모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도시 하수 처리법은 활성온이법이다. 다음에서 의심할 수 있는 식중독은 급식으로 햄버거를 먹은 햄버거 하면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0157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폐기물 처리법 매리법이죠.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는 이산화탄소 CO2예요. 용존산소량이 높은 물의 특성은 깨끗한 물이죠. 온도가 낮고 깨끗하다. 오염된 물은 용존산소량이 낮다. 깨끗한 물은 용존산소량이 높다. 염분이 높으면 용존산소가 감소한다는 거. 신축 아파트 하면은 새집 증후군이죠.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가족들이 두통, 피부염, 목이 따갑다 하면은요 새집 증후군이에요. 포름 알데히드가 원인입니다. 담배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폐암의 원인 라돈, 폐암 걸려서 내 돈 없어졌다. 라돈. 폐기물을 모아 묻은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은
메리법이래요. 땅에 묻으면 이제 그 지저분한 것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음식 찌꺼기나 낙엽 등의 가연성 쓰레기의 분유를 혼합하고 퇴비법이죠. 반복만이 살 길이다. 공부는 그냥 하는 것이다. 대장균은요, 한 마리도 없어야 돼요. 왜? 대장균은 똥균이니까요. 100cc에서 한 마리도 없어야 된다. 하지만 일반 세균, 우리 손에도 이 세균이 막 붙어 있는데 이 손으로 과자도 집어먹고 이렇게 빨아먹고 하잖아요. 있어도 돼. 얼마나? 100마리가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1cc에 100마리 이하여야 될 것. 대장균은 한 마리도 없어야 된다 이거죠. 밀스 라인케 현상, 이게 뭐죠? 상수도 관리를 해가지고 감염병을 없앴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물이 더러워가지고 별의별 병이 다 걸렸잖아요. 콜레라, 장테푸스, 파라티푸스 이런 거 다 막 우물물 먹고 걸렸단 말이죠. 상수도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수인성 감염병 환자의 발생률을 줄였다. 이게 밀스 라인케 현상입니다. 이타이 병의 원인 물질은요, 카드뮴이에요. 카드뮴. 카드 이빠이 긁었다 이렇게 암기해도 되겠죠. 기내미 사건. 가자미도 아니고 기내미는 뭐야? 일본에서 발생했던 수질 오염 사건이래요. PCB가 주 원인이었다. 수질 오염의 지표, 요 문제에 유력하지 않나요? 이건 거의 매번 나오는데요. 용존산소, DO, 디졸브드 옥시즌,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요. 이게 물속에 산소가 많으면 깨끗한 물일까요? 더러운 물일까요?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DO, 용존산소가 많으면 깨끗한 물이다. 이게 적으면 더러운 물이다. 이거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차가운 물은 깨끗한 물이다. 부유물질이 많으면 더러운 물이다. 미지근한 물은 더러운 물이다. 찬물은 깨끗한 물이다. 바닷물은 더러운 물이다. 이게 다 기출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염분이 높으면 더러운 물이겠죠. 용존산소는 감소하는 거예요. DO가 높으면요. BOD, COD는요. 반비례, 낮아집니다. BOD, COD가 뭐예요? 부유물질이 많아요. 유기물이 많아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BOD. 바이오, 옥시즌, 디졸브드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BOD, COD가 높으면요. 더러운 물입니다. DO가 높으면요. 깨끗한 물입니다. DO가 낮으면요. 더러운 물입니다. BOD, COD가 낮으면요. 깨끗한 물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DO와 BOD, COD는 반비례예요. DO가 높으면 BOD, COD는 낮은 거고요. BOD, COD가 높으면 DO는 낮은 겁니다. DO가 많아지면 깨끗한 물, BOD, COD가 많아지면 더러운 물이에요. 요걸 기억하세요. 물에 정화법이 있습니다. 자정작용. 사람이 손을 안 대도 알아서 정화가 되는 거는요. 침전, 가라앉고요. 분해, 희석, 일광소독. 혼자 가라앉고요. 혼자 미생물 분해돼가지고요. 희석돼가지고요. 햇볕 받고 소독되는 거는 혼자 자정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인공적으로 정화하려면은요. 침사지, 큰 건더기를 걸러냅니다. 침전지 가라앉히고요. 여과지, 그리고 소독, 염소 소독하겠죠. 도시하수 처리법의 순서,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활성온이법, 염소소독, 급수. 폐기물 관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쓰레기 처리법은요? 땅에 묻어버립니다. 매립법. 그냥 묻어버려요. 그런데 부피도 많이 쳐줘야 하고 더 이상 묻을 곳이 없겠죠? 소각 처리가 가장 위생적이고 이 부피도 줄여들어요. 하지만 이 소각장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고요. 태웠을 때 대기 오염이 있다. 매립법보다는 낫지 않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땅에 묻어버립니다. 매립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쓰레기 처리법은 매립법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식중독균은요. 포도상 구균이었죠. 다이옥신은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안 생겨요. 하지만 태웠을 때 생깁니다. 생활 쓰레기 중에 전선, 비닐 또는 폴리여마 비닐, 폴리여마 바이페닐 이런 거를 분해할 때 생성된다. 몸속으로 들어가서 지방 조직이 축적된대요. 여성의 생식력에 영향을 미친다. 태울 때 발생한다. 퇴비처리법, 종전국시 나왔죠? 음식물이나 낙엽 등을 처리해서 퇴비로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요번에는 매립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식중독균 중요하죠? 독소용 식중독에는 3가지가 있어요. 보웰포, 보톨리뉴스, 웰치균, 포도상 구균이 독소용 식중독입니다. 보거중독, 테트로도톡신이죠? 남성 호르몬은요,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이름 헷갈리지 마세요. 이 파트가 중요합니다. 식중독균. 장염 비브리오균은요, 어필에 먹고 걸린다. 포도상 구균은요,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 먹고 걸린다. 학교 급식, 군대에서 급식 먹고 걸린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균, 잠복기가 가장 짧다, 포도상 구균이죠. 돼지고기 삶아 먹어. 돼지고기 덜 익혔을 때 발생되는 식중독, 살모넬라균. 우리 계란도요, 물에 씻어서 먹어야 돼요. 먹기 직전에 이렇게 수돗물에 헹궈서 먹어야 된다. 이게 요양보서 국가고시에 나왔잖아요.
안 그러면 살모넬라 균에 중독된다. 돼지고기, 날고기, 닭고기, 살모넬라 균이 있습니다. 통조림 먹고 걸렸어? 통보, 보톨리누스 균이에요. 햄버거 먹고 걸렸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5-0157입니다. 0157이 뭐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이 표시예요. 세균성 식중독, 아장살장, 아리조나, 장구균,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균, 이건 다 세균이라는 거죠. 독소형 식중독, 보웰포, 보톨리누스, 웰치균, 포도상구균, 엘리뇨, 라니냐, 핍뇨, 다뇨. 핍뇨는 요비중이 높아요. 다뇨는 요비중이 낮습니다. 물리적 보존법이 뭐죠? 첨가물 없이 그냥 자연 상태로 보존하는 게 물리적인 보존법이에요. 그냥 자연 건조하거나 냉동 냉장하거나 그냥 끓이는 가열법 또는 저온살균법이 다 물리적인 보존법입니다. 저온살균 온도요 60에서 63도 또는 63도에서 65도예요. 60도대이다. 화학적 보존법은요, 소금이든 설탕이든 뭔가 화학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염장법, 당장법, 이게 바로 화학적인 보존법입니다. 첨가물에 의한 보존법, 절임법, 염장법, 당장법, 방부제 이런 거요. 방부제는 세균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장과 번식을 억제합니다. 와, 너 미모가 방부제 먹었다. 이게 뭐예요? 늙는 것을 억제했다 이거예요. 환경보건 문제 한번 스피드하게 풀고 마무리할게요. 공기의 오염과 인공연료, 도심의 온도가 높다? 열섬이죠. 인체에서 비타민 D가 형성되도록 작용하고 도르노선이 있는 광선은? 도르노선이 뭔지 모르는데 건강선이래요. 비타민 D, 자외선이 살균작용했지. 자외선, 비타민 D는 자외선하고 연결하세요. 자외선은 피부에도 안 좋긴 하지만 비타민 D가 형성되니까 받긴 받아야 된다. 수질오염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OD죠? 이게 높을수록 수질오염은 높다 그랬습니다. BOD, COD가 높을수록 더러운 물이다. 작업 환경의 물리적 유해인에 해당하는 것은 진동, 레노 증후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습지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협약, 람사르 협약. 물의 오염도 지표 중에서 용존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염분이 높을수록 용존산소가 감소한다. 찬물은 깨끗한 물이다. 바닷물은 더러운 물이다. 부유물질이 많으면 더럽다. 미지근한 물도 더럽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염분이 높다는 것은 용존산소, 깨끗한 물이 아니라는 거니까 감소한다. 식품보존법 중에서 화학적인 보존법은 절임법, 당장법, 염장법 이런 거요. 음식 찌꺼기나 낙엽 등의 가연성 쓰레기의 분유를 혼합해서 세균, 방사선균, 곰팡이 등을 비료로 만든 거 퇴비법이다. 그냥 묻는 거 매리법이다. 태우는 거 소각법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 이상기후가 증가한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있다. 유기물질의 과다 유입으로 발생한 수질오염 상태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아진다. BOD, COD가 높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2차 대기 오염물질은 O, 알스케펜, O, 오존, R, 알데히드, 스모그, 케톤, 펜은 펜이죠. 포도구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장독소이다. 독소형 식중독, 보웰포, 보톨리누스, 웰치균, 포도상구균은 독소형 식중독이다. 고도 20-30km의 대기층에 있으며 태양의 자외선을 일정하게 막아주는 곳은 오존층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대기 오염 현상은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된 산화물이 대기층에서 산화되어 있다가 지상으로 강하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철제 구조물 부식 등의 피해를 준다. 산성비죠. 산성비의 원인물질 SO2, 이산화황, 아황산가스다. 어패류를 먹은 다음날 하면은 장염 비브리오군 가세요. 어패류를 먹은 다음날 설사, 복통, 구토, 발열 등을 호소할 때 장염 비브리오균을 의심한다. 가장 우수하며 토지가 적게 들고 파리와 모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도시 하수 처리법은 활성온이법이다. 다음에서 의심할 수 있는 식중독은 급식으로 햄버거를 먹은 햄버거 하면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0157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폐기물 처리법 매리법이죠.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는 이산화탄소 CO2예요. 용존산소량이 높은 물의 특성은 깨끗한 물이죠. 온도가 낮고 깨끗하다. 오염된 물은 용존산소량이 낮다. 깨끗한 물은 용존산소량이 높다. 염분이 높으면 용존산소가 감소한다는 거. 신축 아파트 하면은 새집 증후군이죠.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가족들이 두통, 피부염, 목이 따갑다 하면은요 새집 증후군이에요. 포름 알데히드가 원인입니다. 담배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폐암의 원인
라돈. 폐암 걸려서 내 돈 없어졌다. 라돈. 폐기물을 모아 묻은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은 메리법이래요. 땅에 묻으면 이제 그 지저분한 것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음식 찌꺼기나 낙엽 등의 가연성 쓰레기의 분유를 혼합하고 퇴비법이죠. 반복만이 살 길이다. 공부는 그냥 하는 것이다. 대장균은요, 한 마리도 없어야 돼요. 왜? 대장균은 똥균이니까요. 100cc에서 한 마리도 없어야 된다. 하지만 일반 세균, 우리 손에도 이 세균이 막 붙어 있는데 이 손으로 과자도 집어먹고 이렇게 빨아먹고 하잖아요. 있어도 돼. 얼마나? 100마리가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1cc에 100마리 이하여야 될 것. 대장균은 한 마리도 없어야 된다 이거죠. 밀스 라인케 현상, 이게 뭐죠? 상수도 관리를 해가지고 감염병을 없앴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물이 더러워가지고 별의별 병이 다 걸렸잖아요. 콜레라, 장테푸스, 파라티푸스 이런 거 다 막 우물물 먹고 걸렸단 말이죠. 상수도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수인성 감염병 환자의 발생률을 줄였다. 이게 밀스 라인케 현상입니다. 이타이 병의 원인 물질은요, 카드뮴이에요. 카드뮴. 카드 이빠이 긁었다 이렇게 암기해도 되겠죠. 기내미 사건. 가자미도 아니고 기내미는 뭐야? 일본에서 발생했던 수질 오염 사건이래요. PCB가 주 원인이었다. 수질 오염의 지표, 요 문제에 유력하지 않나요? 이건 거의 매번 나오는데요. 용존산소, DO, 디졸브드 옥시즌,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요. 이게 물속에 산소가 많으면 깨끗한 물일까요? 더러운 물일까요?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DO, 용존산소가 많으면 깨끗한 물이다. 이게 적으면 더러운 물이다. 이거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차가운 물은 깨끗한 물이다. 부유물질이 많으면 더러운 물이다. 미지근한 물은 더러운 물이다. 찬물은 깨끗한 물이다. 바닷물은 더러운 물이다. 이게 다 기출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염분이 높으면 더러운 물이겠죠. 용존산소는 감소하는 거예요. DO가 높으면요. BOD, COD는요. 반비례 낮아집니다. BOD, COD가 뭐예요? 부유물질이 많아요. 유기물이 많아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BOD. 바이오, 옥시즌, 디졸브드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BOD, COD가 높으면요. 더러운 물입니다. DO가 높으면요. 깨끗한 물입니다. DO가 낮으면요. 더러운 물입니다. BOD, COD가 낮으면요. 깨끗한 물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DO와 BOD, COD는 반비례예요. DO가 높으면 BOD, COD는 낮은 거고요. BOD, COD가 높으면 DO는 낮은 겁니다. DO가 많아지면 깨끗한 물, BOD, COD가 많아지면 더러운 물이에요. 요걸 기억하세요. 물에 정화법이 있습니다. 자정작용. 사람이 손을 안 대도 알아서 정화가 되는 거는요. 침전, 가라앉고요. 분해, 희석, 일광소독. 혼자 가라앉고요. 혼자 미생물 분해돼가지고요. 희석돼가지고요. 햇볕 받고 소독되는 거는 혼자 자정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인공적으로 정화하려면은요. 침사지, 큰 건더기를 걸러냅니다. 침전지 가라앉히고요. 여과지, 그리고 소독, 염소 소독하겠죠. 도시하수 처리법의 순서,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활성온이법, 염소소독, 급수. 폐기물 관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쓰레기 처리법은요? 땅에 묻어버립니다. 메리법. 그냥 묻어버려요. 그런데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더 이상 묻을 곳이 없겠죠? 소각 처리가 가장 위생적이고 이 부피도 줄여들어요. 하지만 이 소각장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고요. 태웠을 때 대기 오염이 있다. 메리법보다는 낫지 않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땅에 묻어버립니다. 메리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쓰레기 처리법은 메리법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식중독균은요. 포도상 구균이었죠. 다이옥신은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안 생겨요. 하지만 태웠을 때 생깁니다. 생활 쓰레기 중에 전선, 비닐 또는 폴리여마 비닐, 폴리여마 바이페닐 이런 거를 분해할 때 생성된다. 몸속으로 들어가서 지방 조직이 축적된대요. 여성의 생식력에 영향을 미친다. 태울 때 발생한다. 퇴비처리법, 종전국시 나왔죠? 음식물이나 낙엽 등을 처리해서 퇴비로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요번에는 메리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식중독균 중요하죠? 독소용 식중독에는 3가지가 있어요. 보웰포, 보톨리뉴스, 웰치균, 포도상 구균이 독소용 식중독입니다. 보거중독, 테트로도톡신이죠? 남성 호르몬은요,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이름 헷갈리지 마세요. 이 파트가 중요합니다. 식중독균.
장염 비브리오균은요, 어필에 먹고 걸린다. 포도상 규균은요,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 먹고 걸린다. 학교 급식, 군대에서 급식 먹고 걸린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균, 잠복기가 가장 짧다. 포도상 구균이죠. 돼지고기 삶아 먹어. 돼지고기 덜 익혔을 때 발생되는 식중독, 살모넬라균. 우리 계란도요, 물에 씻어서 먹어야 돼요. 먹기 직전에 이렇게 수돗물에 헹궈서 먹어야 된다. 이게 요양보서 국가고시에 나왔잖아요. 안 그러면 살모넬라 균에 중독된다. 돼지고기, 날고기, 닭고기, 살모넬라균이 있습니다. 통조림 먹고 걸렸어? 통보, 보톨리누스 균이에요. 햄버거 먹고 걸렸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5-0157입니다. 0157이 뭐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이 표시예요. 세균성 식중독, 아장살장, 아리조나, 장구균,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균, 이건 다 세균이라는 거죠. 독소형 식중독, 보웰포, 보톨리누스, 웰치균, 포도상 구균, 엘리뇨, 라니냐, 핍뇨, 다뇨. 핍뇨는 요비중이 높아요. 다뇨는 요비중이 낮습니다. 물리적 보존법이 뭐죠? 첨가물 없이 그냥 자연 상태로 보존하는 게 물리적인 보존법이에요. 그냥 자연 건조하거나 냉동 냉장하거나 그냥 끓이는 가열법 또는 저온살균법이 다 물리적인 보존법입니다. 저온살균 온도요 60에서 63도 또는 63도에서 65도예요. 60도대이다. 화학적 보존법은요, 소금이든 설탕이든 뭔가 화학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염장법, 당장법, 이게 바로 화학적인 보존법입니다. 첨가물에 의한 보존법, 절임법, 염장법, 당장법, 방부제 이런 거요. 방부제는 세균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장과 번식을 억제합니다. 와, 너 미모가 방부제 먹었다. 이게 뭐예요? 늙는 것을 억제했다 이거예요. 환경보건 문제 한번 스피드하게 풀고 마무리할게요. 공기의 오염과 인공연료, 도심의 온도가 높다? 열섬이죠. 인체에서 비타민 D가 형성되도록 작용하고 도르노선이 있는 광선은? 도르노선이 뭔지 모르는데 건강선이래요. 비타민 D, 자외선이 살균작용했지. 자외선, 비타민 D는 자외선하고 연결하세요. 자외선은 피부에도 안 좋긴 하지만 비타민 D가 형성되니까 받긴 받아야 된다. 수질오염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OD죠? 이게 높을수록 수질오염은 높다 그랬습니다. BOD, COD가 높을수록 더러운 물이다. 작업 환경의 물리적 유해균에 해당하는 것은 진동, 레노 증후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습지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협약, 람사르 협약. 물의 오염도 지표 중에서 용존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염분이 높을수록 용존산소가 감소한다. 찬물은 깨끗한 물이다. 바닷물은 더러운 물이다. 부유물질이 많으면 더럽다. 미지근한 물도 더럽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염분이 높다는 것은 용존산소, 깨끗한 물이 아니라는 거니까 감소한다. 식품보존법 중에서 화학적인 보존법은 절임법, 당장법, 염장법 이런 거요. 음식 찌꺼기나 낙엽 등의 가연성 쓰레기의 분유를 혼합해서 세균, 방사선균, 곰팡이 등을 비료로 만든 거 퇴비법이다. 그냥 묻는 거 매리법이다. 태우는 거 소각법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 이상기후가 증가한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있다. 유해물질의 과다 유입으로 발생한 수질오염 상태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아진다. BOD, COD가 높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2차 대기 오염물질은 O, 알스케펜, O, 오존, R, 알데히드, 스모그, 케톤, 펜은 펜이죠. 포도구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장독소이다. 독소형 식중독, 보웰포, 보톨리누스, 웰치균, 포도상 구균은 독소형 식중독이다. 고도 20-30km의 대기층에 있으며 태양의 자외선을 일정하게 막아주는 곳은 오존층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대기 오염 현상은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된 산화물이 대기층에서 산화되어 있다가 지상으로 강하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철제 구조물 부식 등의 피해를 준다. 산성비죠. 산성비의 원인물질 SO2, 이산화황, 아황산가스다. 어패류를 먹은 다음날 하면은 장염 비브리오군 가세요. 어패류를 먹은 다음날 설사, 복통, 구토, 발열 등을 호소할 때 장염 비브리오균을 의심한다. 가장 우수하며 토지가 적게 들고 파리와 모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도시 하수 처리법은 활성온이법이다. 다음에서 의심할 수 있는 식중독은 급식으로 햄버거를 먹은 햄버거 하면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0157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폐기물 처리법 매리법이죠.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는 이산화탄소 CO2예요.
용존산소량이 높은 물의 특성은 깨끗한 물이죠. 온도가 낮고 깨끗하다. 오염된 물은 용존산소량이 낮다. 깨끗한 물은 용존산소량이 높다. 염분이 높으면 용존산소가 감소한다는 거. 신축 아파트 하면은 새집 증후군이죠.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가족들이 두통, 피부염, 목이 따갑다 하면은요 새집 증후군이에요. 포름 알데히드가 원인입니다. 담배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폐암의 원인 라돈. 폐암 걸려서 내 돈 없어졌다. 라돈. 폐기물을 모아 묻은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은 매립법이래요. 땅에 묻으면 그 지저분한 것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음식 찌꺼기나 낙엽 등의 가연성 쓰레기의 분유를 혼합하고 퇴비법이죠. 반복만이 살 길이다. 공부는 그냥 하는 것이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